일단 선 먼저 그릴게요. 네, 여기 통장부터 여기 비고까지 범위 지정해 주세요. 범위 지정 하시고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 긋는 거는 여기도 위치를 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서 만드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요거 병합하고 무슨 맞춤이요?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쉼표 많이 찍고 그 다음에 요거 많이 써요. 여기가 그거거든요. 테두리 긋는 거. 여기 테두리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요거 먼저 눌러주세요. 무슨 테두리요? 모든 테두리. 그러면은 선이 다 그어져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바깥 테두리는 두껍죠. 네, 바깥 테두리는 뭐 하세요? 두꺼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다시 눌러보세요. 다시 누르시면 여기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있으세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겉에 테두리는 어떻게 돼요? 두꺼워져요.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지정하세요. 통장부터 어디까지요? 비고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도 요거 하시면 돼요. 굵은 바깥쪽 뭐요? 테두리. 그래서 여기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 옆에만 어떻게 되죠? 두꺼워지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 그으실 때는 꼭 요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테두리 요거 갖고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없어 그럴 때는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무슨 테두리라고 있으세요? 다른 테두리 가시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한글에서처럼 선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할 수 있죠? 그을 수 있죠. 근데 기본적인 건 요 안에서 해결 다 됩니다. 거의 90% 이상. 왜냐면 저희가 뭐 여기에다 솔직히 파란색으로 선 긋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계 밑에 칸에 밑에 칸 밑에 칸 두 칸 정도 밑에 칸에다가 뭐라고 치시냐면은요 수입 내역 아니 수지 내역 치세요. 수지 내역. 그래서 수지 내역. 그래서 수입 지출 내역의 준말입니다. 수지 내역. 야, 그건 이따가 나중에 병합하고 여기도 그렇고 일단 나중에 병합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처음에 병합하면 이 크기가 또 안 맞을 때가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수입 내역 선 그으셨죠? 여기 보면 수입 내역 몇 칸이죠? 네 칸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 빈 공간에다가 4라고 써놔요. 아예. 이거는 본인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뭐 1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1이 줄 곱하기 4가 뭐요? 칸. 그래서 한 줄에 몇 칸이요? 4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기도 해요. 왜냐면 얘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문서들은 막 두 줄 합쳐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요렇게만 합치고 있죠. 좌우로만. 근데 나중에 문서 만드시다 보면 위아래로 합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 곱하기 4 그러면 한 줄에 4칸. 뭐 2 곱하기 4 그러면 두 줄에 4칸. 이런 식으로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적으시면 돼요. 보기 편한 대로. 나만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다라는 건 참고하시고요. 일단 처음 수입 내역 몇 칸이세요? 4칸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총 몇 칸 범위 지정하세요? 4칸. 그래서 4칸 범위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무슨 맞춤?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4칸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슨 내역 치세요? 네, 수입 내역 치세요. 무슨 내역이요? 수입 내역. 수입 내역 치시고요. 그 다음에 지출 내역은 몇 칸이죠? 8칸. 예. 8칸.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은요. 어차피 위에가 똑같으니까 수입 내역 옆에부터 어디까지 하시면 돼요? 예, 끝에까지. 비고 밑에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어느 정도 크기가 잡히면 밑에 거 넣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요번에는 무슨 내역이요? 지출 내역 치시고 그래서 수입 내역, 지출 내역 하시고요. 일단 제일 먼저 항목 몇 칸이세요? 2칸이세요. 그래서 여기 수입 내역 밑에 2개만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뭐라고 치세요? 항목.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칸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몇 칸 합쳐요? 또 2칸. 그 다음에 합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요번에는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옆에도 몇 칸이죠? 또 2칸이죠. 그래서 2칸 하시고 합치기 하시고 여기는 뭐요? 계정 과목. 그러니까 한 번만 잘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복잡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칸. 그러니까 계속 2칸이에요. 그래서 2칸 하시고 요번에는 항목. 그 다음에 옆에 또 2칸 하고 요번에는 뭐요? 적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2칸 하고 금액. 그러니까 다 2칸씩입니다. 요러면 괜찮아요. 다 2칸씩이면. 딴 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어디까지만 하시라고요. 일단 항목하고 금액까지만 범위 지정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 안 칠 거예요. 항목을 여기에다 안 치고 여기 보시면 5 있죠? 위쪽에 5 보이세요? 5
예, 5 밑에다가 미수관리비 입주민이라고 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수관리비 뭐야? 입주민. 5에다 치시면 돼요. 5 밑에다가. 그래서 미수관리비 입주민. 저희 예전에 했었던 건데 그거 가지고 한번 또 연습을 할게요. 아니요, 이건 그냥 치시면 돼요. 예, 알트 안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승강기 사용료 뭐요? 잡수입. 그냥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직접 치셔도 지장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저희 좀 전에 여기 그 뭐냐 합친 데 있으시죠? 합친 데만 범위 지정해 주세요. 합치기 한 데만. 그러니까 직접 치셔도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 여기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 좀 눌러주세요. 어디 누르시냐면 어디 갔어 내거? 요 위에 보시면 데이터라고 있으실 겁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했었던 데이터 무슨 성 검사요? 예, 유효성 검사.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르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들어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실 때 여기 목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뭘로요? 목록.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번 만들고 끝날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회사에서 이거 쓴다 그러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타이핑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 목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부터는 뭐만 하면 돼요? 선택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목록 하시고 여기 원본에서 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서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5에다가 하셨죠? 어디에다 하셨어요? 5. 그러면 요 위에를 누르세요. 왜 이 위에를 누르시냐면 지금은 우리가 요거 2개만 쳤죠. 몇 개만 쳤어요? 2개. 근데 업무 보다 보면은 늘어날 때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요 밑에다 치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늘어나요. 지금은 2개지만 나중에 회사에서 5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를 잡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 위에를 잡아버리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요 밑에다 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2개만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추가될 때마다 이거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부 다 잡아버리면 나중에 어때요? 편하죠. 그 다음에 요거 누르시고 여기 버튼 다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만 누르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누르면 요 위쪽에 있기는 해요. 여기 스크롤바 위로 올리시면 미수관리비 승강기 사용료라고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거기 가서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가 추가가 되어야 돼. 그러면 요 밑에다 뭐 하면 된다고요? 치면 돼요. 여기 밑에 눌러보세요. 일단 여기에다 미수관리비 넣어보세요. 미수관리비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1907960 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뭘로 넣으시면 되죠? 승강기 무슨료요? 사용료. 그리고 안 보일 때에는 위로 올리시면 돼요. 스크롤바. 그 다음에 승강기 사용료가 5만원 50000 일단 여기까지 쳐주세요. 이렇게 두 개 넣으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쉼표 잡는 건 똑같아요.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누르시라고요? 여기 홈에 가시면 여기 홈에 있어요. 홈에 가시면은 여기 위에 무슨 스타일이요? 쉼표 스타일. 요거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쉼표가 찍힐 겁니다. 그리고 크기는 요 위에서 자유롭게 줄이고 늘리시면 돼요. 뭐 크기 줄이는 건 이제 다들 할 줄 아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연습 삼아 해볼게요. 여기 승강기 사용료 잡수인 밑에 있으시죠? 예, 여기에다가 주차장 사용료 잡수입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요즘 주차장 때문에 뭐 한 대를 더하면 얼마를 걷는다는 등 이런 거 많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아까는 여기 넣었을 때 두 개만 떴잖아요. 이제는 몇 개가 뜰 거예요? 세 개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냥 여기에다가 치기만 하면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되죠?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값은 못 넣어요. 여기에다가 다른 글씨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전기요금이야. 전기요금 치고 엔터 치면 안 들어가요. 왜냐면 목록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록으로 만들면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정해놓은 것만 뭐 할 수 있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러다 보면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지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건 저번에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5에서 우클릭 하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숨기면 좋겠죠? 여기 밑에도 두 번째 뭐라고 있어요? 숨기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없죠. 이거 찾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N 다음에 5거든요. 5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빨리빨리 보시는 분들은 눈치 금방 채요. 영어 하나가 빠져 있네. 그러면 뭐 했을 것이다? 숨겼을 것이다. 나오게 하는 방법은 쉬워요. 여기 보세요. 그 사이에 있는 거 범위 지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우클릭 하시면은 아까는 숨기기 있었잖아요. 요번엔 숨기기 밑에 뭐 있죠? 숨기기 취소 누르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숨기기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데 가서 클릭하시고 뭐 누르세요? 숨기기. 그 다음에 원상복귀 시키실 때에는 범위 지정하시고 숨기기 뭐요? 취소. 그냥 이거 핸들로 옆으로 늘려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채우기 핸들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이 잘 안 될 때에는 숨기기 취소를 하셔도 돼요. 5에다 입력하라고 해도 저는 Q로.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여기다 옮기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깨질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죠 뭐. 여기 아니요. 다시 피해서 누르세요. 여기 갖다 넣어요. 그래서 그때 누르고 5로 와보세요. 뛰세요. 안 깨지죠. Q로 5로 가가지고. 괜찮아요. 그거는 요런 거 위치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서 만드실 땐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 칸수만.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지. 뭐 전 두 줄로 만들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 O인데 Q에다 놨다 P에다 놨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정 과목 있으시죠? 다음 거 지출 내역의 계정 과목 여기도 몇 칸이에요? 두 칸이죠. 그래서 두 칸 하시고 합치기. 그리고 항상 똑같은 거 할 때는 여러 번 하시는 게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연습이니까 똑같은 거를 반복하시면 좋은데 나 이제 합치기 할 줄 알아. 그러면은요 하나만 합치기 하시고 나머지는 뭐 하시라고요? 채우기 핸들.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편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편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계산이라던가 아니면 요런 합치기 같은 것들을 누가 도와주세요? 프로그램에서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시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여기 계정 과목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합치세요? 항목. 그래도 여기도 아까처럼 저기까지 합쳐주세요. 어디까지 합치시냐면은 금액까지. 그래서 금액까지는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잠시만 보세요.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얘네들을 일단 위에 것만 먼저 뭐예요? 합쳐요. 합치고 그 다음에 밑에 것들은 합치기가 안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 하면 돼요? 채우기 핸들로 하시면 한 번에 다 됩니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해도 지장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조심하실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조심하시냐면은요 이 밑에에 하나라도 합쳐져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모양이 어때야 돼요? 똑같으면은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여기 채우기 핸들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Q에다가 미지급금 그 다음에 예수금 시제금 큰 따옴표 쳐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서 만드실 때 엑셀로 만드실 때는 솔직히 근데 이 방법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왜 권장을 안 드리냐면 그러니까 4개만 치면 돼요. 미지급금, 예수금, 시제금, 그 다음에 큰 따옴표 2개. 큰 따옴표 되어 있는 거 하나 그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세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미지급금, 예수금, 시제금,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몇 개요?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범위 지정 좀 해주세요. 계정 과목 합쳐져 있는데 범위 지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신다고요? 데이터로 가세요. 어디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에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무슨 성 검사요? 유효성 검사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또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제한 대상은 뭘로 잡는다고요? 목록. 그래서 요거는 쓸만해요. 목록은 활용만 좀 잘하시면 제가 봤을 때 훨씬 편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원본 잡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요번에는 Q로 잡으세요. 몇으로요? Q. 네. 그다음에 확인하시면 여기에 있는 Q에 있는 거는 다 선택이 가능하시죠? 한번 저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O에다 해야 된다, Q에 해야 된다 이런 거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에다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뭐 Q에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아무 데에서나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세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되도록이면 그 다른 내용이 있는 칸에다가 넣지 마세요. 그리고 엑셀로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점 앞에 잠시만 보세요. 엑셀로 하실 때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모든 데이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넣으셔야 돼요. 또 간혹 가다가 이걸 좌에서 우로 넣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좌에서 우로 넣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무조건 데이터는 위에서부터 어디야? 밑으로 수직으로 넣으셔야 엑셀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안 그러면은 막 엉뚱한 거 주거나 에러 뜨거나 이게 좀 더 올라가더라고요, 확률이. 그래서 여기도 한 번씩 넣어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똑같을 때는 꼭 이거 갖고 할 필요 없어요. 똑같은 거 여러 번 하실 때는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뭐요? C.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해도 돼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컨트롤 V 할 때 커서 나온 다음에 컨트롤 V 하셔야 에러 안 뜹니다. 똑같을 때는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가서 이거 찾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같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돼요.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그러면 하나를 치우고, 그 다음에 예수금, 그 다음에 또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또 큰 따옴표. 잠시만요. 요거 두 개만 넣고 바로 봐드릴게요. 시제금 또 미지금. 예요. 좀 전에 질문하신 게 여기 보시면 지금 목록이 걸려 있으면 여기에다가 합계라고 치면 안 들어가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바꾸고 싶은 데 가셔서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으시죠? 여기 다시 들어가시면 여기 목록 다시 누르시면 제일 위에 무슨 값이라고 있으세요? 네, 요거 바꿔주시면 목록 없어져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다른 걸 넣고 싶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무슨 값으로 바꿔주세요? 모든 값으로. 그러면 여기에 모든 값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합계라고 치면 입력이 될 겁니다. 근데 목록으로 잡으면 목록에 없는 거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합계를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만 치면 돼요? 네, 합계 쳐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합계를 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왜냐면 목록에다 뭐 해줬으니까? 추가했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예 목록을 연결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여기에다 뭐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넣고 싶은 걸 추가를 해버리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그럼 어차피 그 글씨 위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넣으셨죠? 다? 학기까지는? 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에 저기 항목부터 해서 거기 뒤에 것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요 같은 경우에는 직접 쳐야 돼요. 저기 항목 같은 경우까지 만들 수 있는데 적요는 매번 입력할 때마다 달라져서 저기는 이따가 직접 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